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현 교육청소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춘난 미래교육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국선희 청소년 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49쪽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과정 개설 필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와 안성시민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116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필요입니다. 사업 추진 시 법령 지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117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공도 초중 통합학교 진행사항 시민들에게 안내입니다. 2023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교 설립 진행 사항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및 공도일 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설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총 9건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등 6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업무 협약과 공도일 초중 통합운영학교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공도일 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설 및 죽산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정기 1차 교육부 행안부 공동 투자 심사 시 복합화 시설 공동 활용 방안 명확화 및 수요 확대 방안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 복합시설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10월 정기 2차 공동투자심사 시 조건사항을 보고하여 최종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야영장과 체육활동장, 청년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임차 건물 현황은 공도 금호 어울림 및 공도 성당 교육관으로 임차 용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일죽 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해당 학교는 그린스마트 학교 계획에 따라 교사동 건물 설계 중으로 공사 완료 후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및 명단의 세부 내용은 6쪽에서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범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다음 17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어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9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쪽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안성맞춤 무수교육 지원 등 24개 사업에 67억 8,491만 8천 원, 대응 지원 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에 72억 8,821만 8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은 자체 사업으로 안성맞춤 무수교육 지원 등 19개 사업에 62억 301만 원, 대응 지원 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59억 1,521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평생교육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 15개 사업에 총 5억 4,07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5억 9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과정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 현황으로 2022년에는 비대면 및 대면 혼합 운영하여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215개 과목에 수강인원 2,434명이 참여하였고 162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은 1기까지 교육과정 64개 과목에 수강인원 1,067명이 참여하였고 50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장학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62억 1,8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시민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은 기본 자산의 이자 수입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0명에게 장학금 1억 6,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 188명에게 2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민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전통 성년예 등 6개 단체 14개 사업에 3억 8,51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5개 단체 9개 사업에 4억 391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2022년에는 167명, 2023년에는 173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단속 실적, 회의 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인지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관리실, 전시실, 카페 주방, 독서방, 2층에는 프로그램실, 공유주방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공사 준공되어 집기 설치 등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도지역 유초중등학교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정기 1차
교육부 행안부 공동 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으며 10월 정기 2차 공동 투자 심사 시 조건 사항 보고하여 최종 적정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안성교육지원청과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 안정비 지원 실적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으로 2022년은 56명에게 53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54명에게 408만 1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비 지원 실적은 안성시 관내대학생 주거 안정비 지원 조례를 2021년 12월 제정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2023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대체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언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세계 언어센터는 세계화 시민의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글램핑장과 오토 캠핑장에 18,896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료 수입은 2억 5,203만 5천 원이며 청소년 이용률은 63%입니다. 다음 74쪽 다목적 야영장 총 예산액은 4억 7,554만 6천 원이며 관리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 3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성시 공무원 전체 공무원 인원수가 약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 안전부에 계셨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만. 현재 한 1160 그 정도. 공모직은요? 공모직은 한 205명 정도 205 기억이 명이요? 납니다. 예. 계약직이 또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계약직이 제가 있을 때 한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계약직이 아까 인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계약직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지금 사무 쪽에 계신 계약직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네, 그분들 다 아니, 빼시고요. 네. 일자리.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빼시고 별도로. 자, 지금 현재 우리 사무를 하고 있는 게 위임 사무가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자체 사무가 있고 위임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임 사무 대략 몇 % 정도 위임 사무 주고 있는지 파악 안 되셨습니까? 이임사무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다 주는 거, 내주는 거요. 다 내보내주는 거. 보조금 성격으로. 네, 보조금 주면서 다 해주는 위임 사무.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치로 보면요, 네. 위임 사무가 80에서 90%입니다. 자체 사무가 10%가 안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사무는 1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임 사무가 거의 90%라고 합니다. 우리 안성시도 아마 전국적 비교할 때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 교육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익산 맞죠?
익산에서 교육시키면서 완주에서 교육시키시면서 그 위임 사무가 지금 이렇게 많고 자체 사무가 이만큼 정도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 아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기본적으로 틀만 잡혀 있으면 그렇게 서로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딱 정리돼 있어서 그대로 딱딱 하는 대로 원칙대로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렇게 행감을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럴 일이 사실 없습니다. 왜 산출기초 예산 때도 보니까 산출기초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변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산출기초가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담겨지고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면 이렇게 힘든 일이 서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조금 위임 업무가 좀 늘어나곤 있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보조금 정산 받을 때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좀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 네. 주고 계셨던 부분은 다른 부서 거, 다른 과 자료를 검토하다가 미처 다 못 봤습니다. 미처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금 정리를 해서 그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저 자료에 못 담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이 자료를 이렇게 워낙에 부서들이 많고 또 이제 한 부서가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제가 이제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좀 돌려드리고 거기다 이렇게 표기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좀 시정하실 부분들은 시정해 네, 주시고 알겠습니다. 보완하실 부분들은 저기 보완 자료 요청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보통 보완 자료를 달라면 빨리 이렇게 주시는데 그 외 시간에는 자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자료를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자료 제출을 추후에 요청을 하더라도 본의원이 추후에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해서 챙겨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더라도 공문 주시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질문 하나 드릴 건요. 지금 캠핑장, 청소년 캠핑장 예.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네. 과에서 부서에서 네, 그 그렇습니다. 캠핑장에 이제 보면은 비품 목록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비품 목록이 있고 이제 재산 목록 대장이라든지 비품 목록 이렇게 대장이 있을 건데 네. 그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 비품들도 있을 거고 그 비품 대장이 관리가 잘 돼 있다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캠핑장에 보면 보통 글램핑 텐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번에도 잠깐 봤던 상황인데 이 텐트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교체하면서 네. 글램핑 텐트 교체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누구한테 갔는지 이거 다 사실은 재산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준비한 거고 너 친하다고 너 나눠주고 옆 사람이 좀 얘기한다고 마을 사람 하나 툭 주고 이럴 수 있는 개인 물품이 아닌 관계로 네. 이것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캠핑장에 있는 비품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그 지금 교체한 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등학생 투원 공고 학생 네. 지난번에 이제 대책 아, 회의에서 학교 파악하고 이제 수업 잘 받고 있는 것까지는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장학금은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예, 지난번에 위기 가정으로 이제 긴급한 위기 청소년이죠. 위기 청소년으로 이제 보호 대상자 지원을 좀 하자라고 해서 네. 같이 모여서 네. 교통사고로 이제 할머니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시고 아버지도 좀 불편해지셨고 막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저기 지금 현재 어떻게 그 학생이 지금 그때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서 네. 학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장학금은 그때 2건으로 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네.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학생 저기 장학금 전달이 좀 됐을까요? 네, 그때 부의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다 조치했고요. 그 경기도 생활지원금 지원 그 신청해서 했고 3개월. 다행히도 3개월이죠? 예, 두 번에 나눠서 한 100만 원? 예, 예. 근데 이제 학생 본인이 신청하기가 좀 서류 갖출 것도 그렇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학생 힘들지 않게 예, 잘 처리됐습니다. 그때 보고 그렇습니까? 드린 대로.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럼 장학금도 다 지급이 네.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위기가정 생활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해갖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제 나중에 지금 생활이 어려운 거는 그 학생이 지속적인 거는 지속적으로 예. 그 이제 뭐 기초생활 네. 그 이제 받을 수 있게 좀 하자 요 있었는데 그게 아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제 해주는 거였는데 혹시 그거는 됐습니까? 저희과 소관으로는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라 그거는 다 됐는데 그쪽 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세 개 과가 모여서 같이 회의한 거라. 그러면 저기 어차피 청소년이니까 예, 예. 지금 한번 확인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하고 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세 부서에서 지금 이 네. 학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학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지금 같이 지원 방안 및 대책을 네. 대책 마련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요 학생이 지금 이제 그때 대책회의 했던 것처럼 추후 이제 기초 생활 할 수 네. 있도록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지와 네.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읍면동에서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지원 체계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장학금 주셨다고 끝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안정적으로 학업할 수 있도록 그거 해주시고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자 신청한 것까지는 아는데 최후 선정 확인해서 따로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까지 지금 지원이 되는지 네. 예, 정리를 좀 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청소년 거기에 이제 그 청소년의 집인가요? 완성에 있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 네, 두 구루터기? 군데 있습니다. 구루터기, 뭐 동안성 말고 구루터기. 예,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예, 네, 그루터기 거기 그 건물에 구루터기잖아요.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조금 간담회를 좀 진행했는데 우리 뭐 공간 이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뭐 다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릴 테지만 우리 구루터기 내 안에 있는 뭐 악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루면서 좀 많이 고장이 또 네. 많이 나고 좀 구입해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예산이 없어서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위탁기관이라 민간 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공간도 굉장히 거기가 좁고 네. 아직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그
구 시민회관짜리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내년 5월에 이제 안성맞춤 공감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수련관이 이제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은 중복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은 폐쇄하고 이제 청소년 그래요? 관내는 바로 가깝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실 다 있고 집기나 이런 물품들 다시 구입해서 지금 계획 짜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그때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안에 혹시 그게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네. 우리 그 하여튼 문화에 목말라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가기에 뭐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예. 4층 건물에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나 탁구장, 체육시설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 저희 청소년이 뭐 공부도 예능도 할 수 있고, 있고 쉴 수도 있고 예능 활동할 예, 수도 있고. 문화예술 뭐 예. 그러니까 노래 연습까지 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실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집기 다 구비되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또 중학생까지 방과 후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공부까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러면 혹시 공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청 네. 생기면서 그쪽에도 뭐 그런 공간들을 혹시 배치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관내에는 그렇게 청소년 수련관 신해동 운영하고요. 네. 동북권에는 동안성 청소년 예, 거기 있는데 문화집이고 이제 지금 현재 공도에는 서구권에, 없잖아요. 청소년 비율로 봤을 때 청소년 제일 비율이 많은데. 많은데 예. 현재까지 시설이 없습니다. 예, 알고 그래서 있어요. 공도 시민청 건립하면 그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 휴카페, 상담복지센터 지금 임시 건물에 쓰고 있는데 네. 그런 학교방 청소년 센터까지 네. 그 안에서 다 운영이 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좀 더 부족할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야간이 아니라 이제 관에 일단 뭐 학원들이든 뭐 이런 것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혹시? 뭐 일반 학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뭐 이렇게 음악 학원이라든가 네. 뭐 이런 하면 어떻게 됐든 그 뭐 청소년들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뭐 우리 조례로 이렇게 지금 지원되거나 이런 근거들이 혹시 있나요? 뭐 일반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종 많은데 학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뭐 그리고 수강하거나 하는 것 예. 때 지원되는 건 없다는 학원 거죠? 수강을 하는 지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 뭐냐면 아, 우리 청소년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이제 뭐 음악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필요해서 가면 그거에 대한 지원하는 거는 그런 건 있나요 혹시? 일반 청소년한테 그런 지원 부분은 없고요. 네.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아서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중에 있어요? 그 이제 그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네. 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뭐 일단 뭐 우리 청소년들 뭐 새로 저출산 하지만 뭐 청소년들이 더 하여튼 그러니까 기회의 폭을 좀 넓히는 것도 뭐 저출산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좀 여쭙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상반기 27명, 하반기 29명인데 대출 건수가 109건, 109건, 16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대학교를 가면 뭐 일반 대학은 4년제고 전문 대학은 2년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명이 대출을 한 학기에 한 건으로 쳐지기 건수가 때문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원 금액도 보면은 237만 4천 원인데 이게 평균인 건가요? 그러면? 이 인원에 네. 지급된 이자 금액이고요. 예. 그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이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장학재단 대출 이자가 한 2% 내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예.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이 금액의 주거 안정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 지원이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대학생이 그 원룸이나 이런 기숙사나 들어갔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한 게 주거 안정비입니다. 이제 그게 조례까지는 제정되어 있고 네네. 지금 국비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국비 사업이 올해까지라 내년부터는 이 조례 제정한 주거 안정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분은 몇 분이신 거죠? 이게 총 작년에 27명, 29명 이렇게 해서 56분 정도 같은데 네. 신청한 분은 몇 명 정도? 이거는 조건만 갖춰지면 전부 그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올해도 하시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신청 기간은 끝난 거네요. 네. 5월 10일까지니까. 네네. 어떻게 신청 건수는 좀 많이 들어왔을까요? 올해는 54명에 226건입니다. 대상자는 좀 줄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곡초등학교 올 하반기에 체육관 준공이 되잖아요. 네, 이 부분 저희가 대응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네, 학교 이게 주민들께서는 학교 교장님이 사실 바뀌면은 네. 또 폐쇄를 할 우려를 조금 지금 슬슬 얘기를 좀 하시는 건데 저희 시민들이랑 같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시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저희 청소년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랑 소통하셔서 시민들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 네. 이렇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교복비 지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저희 네. 안성시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 가능한 거죠? 그 국비 사업이고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다 지원되고 있고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1인당 기준액 30만 원입니다. 아, 국비 전액 지원입니까? 전액은 아니고 그 50,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이 50, 경기도와 지자체가 25%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네, 25, 다, 25, 네, 세 그다음에 군데 다 국비가 분담입니다. 50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합쳐서 최대 30만 총액은- 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게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3년. 예, 예. 처음부터 금액은 동일합니다. 아, 그때하고. 예, 저희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동일한데 네, 지금 이제 물가도 상당히 올랐는데 네. 저희 지자체에서 교복비 지원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물가는 오르고 교복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비용 갖다 부족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교복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보통? 학생들이?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로 교육청하고 같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이제 입찰을 보거나 학생 수가 작은 학교는 수의 계약을 하거나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해서 학생들의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들어오는 얘기는 없었고요. 네. 예, 그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아마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고 이제 그 기본 교복은 그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생활하다가 몸이 커지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세탁 같은 문제 때문에 그 한 벌 두 벌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 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데는 이제 아마 우리 추가 비용이 청소년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고 파악하시는 거는 현 3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교복비 지원 문제는 예.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저희가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네. 한 해 이용하는 그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수하고 금액하고. 청년 월세 지원은 학생은 아니고요. 청년의 청년. 나이가 그 청년 기본법 기준으로 19세에서
그 24세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신분엔 관계없고 이제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그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편인데요. 네. 그럼 지원 금액은요?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년. 1년. 네. 1년까지 지원한다. 네. 12개월입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여성 왜 생리대 우리 학생들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굳이 생리대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네, 네. 실제로 대형 마트나 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이 구매가 안 됩니까? 그 이제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국비 사업으로 있고요. 그거는 국민 행복카드로 나가고 그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는 일반 여성 청소년 11세에서 18세까지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편의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민 행복카드나 이제 경기도 사업은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고 월 13,000원을 지원하는데 그 일반 마트나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사게 하면 이 카드로 생리대를 사는지 어떤 다른 물건을 사는지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모든 편의점 가맹점과 계약이 돼 있고 그 물품만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시민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길래 제가 네, 한번 불편하실 확인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왜 사용을 못하느냐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거를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의원님하고 안성시 교육청에서 5279 화해중재단에 네, 가입한 봤습니다.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학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잘 아시겠죠? 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그 상황인데 네. 저희 안성시에서도 학교 무슨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이 업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근데 여기 우리 안성시의 그 청소년 문화 복지센터인가 여기 상담센터에서 접수되는 건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는 없고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이 나와서 교육청에 접수가 되면 그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 지원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번제로 나가시든 이제 상황 되시는 대로 조를 짜서 나가셔서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에 계신 학교 폭력 담당 장학사님께서 이제 최후 조치 결과를 내시고요. 그러면 저희 안성시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그 학교 폭력을 직접 접수하고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담 위주의 업무입니다. 본 내용은요. 네, 글쎄요. 하여튼 직접 제가 좀- 봤을 때는 이 학폭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안성시 교육청에다만 맡겨서 이거를 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네. 참여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과에 보니까는 여러 위원회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을 제 생각에는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학교 측에다만 던져놓고 말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서도 네. 지금 뭐 나날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정치적인 뭐 연예인 뭐 해서 뭐
상당히 어수선한데 안성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뭐 직접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도 나름 이제 그 학교마다 학교 폭력 그 관련된 상담사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폭력 상담사를 5명 그 상담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또 외부 그 학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 이제 폭력 사건 증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그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그 예방 교육을 좀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경 예산에 그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예방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뭐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예방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이 학폭위 관련돼서는 제가 보니까는 이제 안성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선도를 달리면서 지금 어떤 중재위원회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저희 안성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네.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승현 의원님. 네, 우리 존경하는 이중섭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교복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사실 제 지역군 아닙니다만 모교가 안성중학교인데요. 네. 이 운영위원회 분들께서 올해 교복 입찰 받기가 좀 힘들었다. 30만 원으로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뭐 이게 제가 그 한 학교에 대한 입장만 듣고 뭐 30만 원 작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정할 부분 있으면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한테는 학교를 통해서나 학부모님 통해서 아직까지 건의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확인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성중학교는 이번에 가장 낮은 입찰 업체가 30만 5천 원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다시 한번 파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나신 거예요?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그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 있죠? 네. 그 예약률이라든가 뭐 사용률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돼? 지금 한 달에 뭐 그 글램핑장이나 오토 캠핑장이나 그 이용률 그 주말에는 거의 다 만석되고요. 그러니까 성수기 뭐 방학이나 뭐 이런 봄가을 이런 성수기 뺀 나머지는 평일에도 한 30%는 예약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약간 좀 이제 그런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용률이 줄었었는데 올 한 중반부터는 급격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입이 22년도에 2억 5천 네, 그렇습니다. 정도.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세탁비나 네. 뭐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출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자료 74쪽에 보시면요. 네. 총 예산액 4억 7천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교육 청소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